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중국 정부가 서울 한복판, 바로 그 이태원에 상당히 큰 땅을 매입한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사연이죠. 그렇죠. 외국 정부가 직접 우리 땅을 샀다는 것도 그렇고 위치나 또 6년째 그냥 비워두고 있다는 점.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단순히 땅을 샀다 이걸 넘어서 여러 맥락이 좀 얽혀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요, 중화인민공화국 명의로 아, 정부 이름으로 직접요? 네, 2018년 말에 계약을 하고 2019년 7월에 잔금을 치렀어요. 이태원동에 있는 땅인데 필지가 총 11개. 11개나요? 꽤 크네요. 네, 합쳐서 한 1250평 정도 됩니다. 금액은 거의 300억 가까이 들었고요. 300억. 원래 그 지역이 외국에는 투자가 좀 있긴 했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직접 또 이런 규모로 나선 건, 좀 이례적인 거죠.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11개 필지 중에 2개는 원래 우리 정부 소유 땅이었어요. 네, 국유지였는데. 네. 그랬다가 이제 개인한테 팔렸는데 그게 불과 1년 반 만에 다시 중국 정부 소유로 넘어간 거죠. 허참. 그리고 한 50년 된 골프 연습장 부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소유권 딱 이전되는 시점에 맞춰서 폐업하고 아직까지 그냥 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위치가 정말, 예사롭지가 않아요. 남사산 자락인데 들어보니까 미대사관 이전 부지랑도 가깝고 네, 직선거리로 1km 남짓이자 옛날 캠프 코이너 부지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남동 관저하고도 뭐 1.5km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아주 가깝죠. 심지어 그 땅 밑으로는 또 GTX A 노선이 지나간다고요? 네. 그래서 2020년에 국토부에서 보상금도 받았어요. 3천만 원 정도? 아, 그 구분지정권 설정 보상금 말씀이시죠? 땅 및 공간 사용 권리에 대한 거?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땅 위는 그냥 비워두고 있는데 지하 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금은 또 받은 거죠. 이런 점들이 이 땅의 어떤 지정학적 중요성을 더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위치 때문에 그냥 부동산 투자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6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 경계에 CCTV만 달아놓고 오래된 건물도 그대로 두고요. 주한중국 대사관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나요? 아, 대사관 쪽에서는 대사관 공무용지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용이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6년이나요? 그건 좀. 네, 그렇죠. 그게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죠. 구체적으로 뭘 할 거냐 물으면 그건 내부 보고 사항이라면서 밝히질 않았고요. 그러는 사이에 땅값은 또 엄청나게 올랐다면서요? 네, 그게 또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매입가는 아까 300억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2025년 1월 공시지가만 해도 320억 정도 되고 최근에 주변 비슷한 땅 거래된 걸 보면 뭐 법원 감정가 기준으로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8,800만 원 수준이거든요. 와, 평당 8,800이면 네, 이걸 적용하면 매입가의 거의 3배가 넘는 거죠. 1,000억 원대에 달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니, 그럼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이득을 본 건데 왜 활용을 안 할까요? 더 이상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점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상호주의 원칙 문제입니다. 아, 그거요? 우리는 중국 땅을 개인이든 정부든 소유할 수가 없는데 중국 정부는 우리 땅을 살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한국에는 사실상 외국 정부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거의 없어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 35개 주나 캐나다 이런 데서는 안보 같은 이유로 중국 자본의 토지 매입을 꽤 엄격하게 제한하거든요. 우리와는 많이 다르네요. 네, 대조적이죠. 실제로 통계를 봐도 국내 토지 중에 중국인이 보유한 면적이 이미 2022년에 여의도 면적의 7배를 넘었고 작년 같은 경우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산 것 중에 중국인 비중이 거의 65%에 달했어요. 65%요? 와,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2018년에 서울에 정말 전략적인 요충지 이태원에 큰 땅을 샀다. 그리고 그 가치는 그 사이에 3배 이상 엄청나게 뛰었는데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명확한 사용 없이 그냥 비어있다. 네. 공식적인 설명은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다 정도인데 좀 부족해 보이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중국 땅을 못 샀는데
그들은 우리 땅을 살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불균형 상태가 존재한다. 이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단순한 부동산 이슈가 아니라 외교 문제, 안보 문제, 또 국내 법규의 미비점까지 다 얽혀 있는 아주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토지 소유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이 없다는 점,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점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 이런 맥락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을 넘어서서 말이죠. 이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땅을 이렇게나 오랫동안 활용하지 않고 그냥 보유만 하는 데에는 과연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 뭔가 숨겨진 의도나 더 큰 그림이 있는 건 아닐까? 네, 단순한 지연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기다림 자체가 어떤 전략일 수도 있겠죠. 네,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